절약하고 불필요한 곳에 발생하는 지출을 줄이고 현명한 소비를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가난을 벗어나는 것은요, 절약만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이제 항상 고객들과 상담을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지금은 내가 당신에게 조언을 하는 입장이지만 돌아서면 나도 똑같은 고민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저도 소득을 벌고 또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절세를 달성할 수 있을까를 똑같이 고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어떤 플래닝 아이디어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할 때는 내가 납득이 되어야 돌아서서 고객에게 소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경우 그와 같은 플래닝 아이디어들은요, 저도 합니다. 저 역시도 매우 익숙하다 또는 능숙하게 잘한다 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이 내용을 통해서 저도 한번 돌이켜보고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해서 준비를 해본 거죠. 첫 번째는요, 본인에게 가장 늦게 투자한다라는 건데요. 이게 아마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책, 로버트 기요사키 책 있죠. 거기서 나왔던 것 같아요. 이 파이낸셜 프리덤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부자들의 지출 습관과 그리고 그렇지 못한 중산층 또는 가난한 이들의 지출 습관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설명한 것이, 가난한 이들은요, 바로바로 내가 내보내야 하는 그런 비용들을 먼저 지급하고, 뭐 전화비가 됐건 방값이 됐건 집값이 됐건 인터넷 비용 등등등을 다 쓰고 남는 돈으로 뭔가를 여유가 있는지를 따진다라는 것이고요. 그에 비해 부자들은 본인을 위해 일정 금액, 일정 퍼센트를 먼저 할당하고요. 나머지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생활비를 지출하면서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소비를 통제하느냐에 대한 관심인 것 같아요. 내가 얼마를 모으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요. 그리고 그걸 위해 먼저 재정을 할당하고 그 뒤에 지출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훨씬 더 통제된 지출 습관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소한 빚에 관대하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건 뭐 카드 사용에 대한 경고죠. 카드 이자, 부채, 리스, 할부금액 이런 것들을 다 당연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카드 이자가 아마 뭐 모르긴 몰라도 20 몇 퍼센트 되지 않나요? 그러니 뭐 당연히 카드 회사들은 그걸로 장사하고 돈 버는 거고요. 나는 그들의 노예가 되는 건데 쳇바퀴 도는 생활을 하는 거죠. 카드 지급 위해서 급여가 나올 때 그거부터 빨리 막으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 그러한 쳇바퀴를 벗어나기 위해 내가 쓸 수 있는 한도가 얼마인지를 고민하고 그 버짓 안에서 지출해야 된다는 거죠. 종잣돈을 만드는데 소홀하다. 이거는요,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린 거의 연장일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투자해서 종잣돈을 만들고요. 이걸 이제 눈덩이처럼 불릴 수 있는 시드머니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하루하루 벌고 하루하루 지출하고 한 달 한 달 사는데 급급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필요한 투자처를 찾으면 언제든지 투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지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를 정말 버는지 그리고 얼마를 쓰는지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내가 재정적인 자유라고 하는 목적지에 가려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이 스타팅 포인트를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모른다는 뜻이죠. 특히 이제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 더 해당이 될 것 같긴 합니다만, 단순히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큰 집을 사고 멋진 차를 사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거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당연히 나의 지금 현재 재정 능력과 기타 지출하는 비용의 내용, 내역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아야 그 단계로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 오거나이즈가 너무 안 돼 있다라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뭐 앞서 얘기한 뭐 큰 집, 멋진 차, 멋진 곳으로 여행, 명품 구입 뭐 이런 것들 관련된 얘기겠죠. 더더욱 앞으로 심해지겠죠. 뭐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미디어 또는 이를 권장하는 여러 마케팅 회사들에 휩쓸려서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일 텐데, 이와 같은 값비싼 취미 활동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효용을 주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 없이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그리고 의미 있는 취미 활동이라면 그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 뭐 명품 사면 이게 오히려 값은 계속 오르는 거니 지금 사는 게 돈 버는 거다, 뭐 이런 식의 합리화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출을 줄이는 데만 신경 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절약하고 불필요한 곳에 발생하는 지출을 줄이고 현명한 소비를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가난을 벗어나는 것은요, 절약만으로는 안 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내 재산이 늘어나야 되는 건데, 절약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거잖아요. 반쪽짜리 방안인 거잖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내 소득을 늘려야 된다, 내 자산을 늘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고요. 1번에서 얘기했던 나에 대한 투자를 얘기했듯이, 내가 어떤 재정적인 수입을 낼 수 있는 전문가가 되는 방향이건, 아니면 별도의 돈을 내가 세이브를 하는 거건, 또는 수입을 가져다 주는 투자처를 찾는 것이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한, 벌고자 하는 그런 노력, 관심이 지출을 줄이고 절약에 쏟는 관심, 그 에너지보다 더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죠.
뭐 다시 얘기하면 지출을 줄인다는 것은 그래봐야 안 쓰는 거니까 한계가 보이는 과정일 것이고요. 소득을 늘린다라는 것은 한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 포텐셜이라는 면에서 그 가능성에 대한 투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세금을 너무 많이 내는 것, 너무 많이 낸다라는 건 사실 좀 상대적인 거죠. 어차피 뭐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 얼마를 내는 건데 뭐. 그런데 이거는 위험하다는 거죠. 뭐냐면 내가 그냥 뭐 손해보지 않고 내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세금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단일 비용 항목입니다. 내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세금보다 더 큰 단일 비용 항목은 없어요. 그러니 이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요, 다른 어떤 노력보다도 더 중요한 거죠. 이런 얘기가 사실 있죠. Cash is the king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금이 최고다. 그러나요, 역설적으로 Cash is the trash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현금을 금고에 두건 아니면 뭐 은행에 둔 채로는 현금이 나를 위해 일하는 상황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요, 이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사실은 나는 돈을 잃는 그런 거죠. 그러니 투자를 너무 미루지만 말고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상황을 만들려는 노력을 일찍 시작해라. 마지막으로 투자를 다각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아, 나는 뭐 익숙하지 않으니까 뭐 주식만 할래. 아니면 난 부동산만 할래. 이거 역시도 현명한 판단은 아니더라라는 거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 주식을 사는 데 있어서 나는 뭐도 사고 하나에 몰빵하지 않고 여러 상품을 사라.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 종류의 자산. 8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투자를 미루지 않고 현금이 나를 위해, 자산이 나를 위해 일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투자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일부는 보수적이고요. 일부는 또한 공격적이고요. 일부는 자산 가치의 상승을 위해 투자할 것이고요. 또한 일부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 뭐 생활비, 여유 현금이 나오도록 확보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서 투자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 부동산, 주식, 보험, 어뉴이티 등 목적에 맞게 골고루 투자하는 노력, 다이버시파이 하는 그런 노력이 적절하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